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생기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이제 진료실에 있으면은 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짜게 먹으면 이제 고혈압이 생기니까 뭐 어떻다 저떻다.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생긴다, 이렇게. 그런데 막상 이걸 조사하면은요, 이게 아주 뭐 이렇게 명확하게 딱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생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제가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해서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은근히 없어요. 은근히 없고 아주 전문적인 막 영어로 된 뭐 이제 뭐 논문이라든지 막 이런 게 이제 나와요. 영어로 이제 검색을 하면 우리나라 말로 검색했을 땐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복잡한 문제입니다. 복잡한 문제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계속 생각을 해왔습니다. 조사도 이제 하고 이제 생각을 해와서 그걸 이제 살펴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우리 몸이라는 거는 굉장히 별로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지는 않구나.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설계가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런 내용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 균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요걸 들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할 것 같이 보이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몸이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이제 병이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병이 다 그렇다고 봐야죠. 뭐 특수한 경우를 좀 제외하면은요.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짜게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염분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편하게, 염분을 그냥 보통이 요 정도로 합시다. 보통 요만큼 사각형, 요 정도를 이제 그냥 먹는다고 쳐요. 그러면은 염분은 물을 항상 달고 들어옵니다. 물을 달고 들어와요. 뭐 갈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콩팥에서 흡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염분을 먹으면 항상 물은 이렇게 이 정도 같이 딸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이만큼 물이 같이 들어오니까 혈압이 증가를 합니다. 이 혈액 양이 증가를 하니까 혈압이 요 정도 더 증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데서 플러스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고혈압 아니냐? 이건 이제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고요. 바로 어떻게 돼요? 이 혈압이 증가하면 이 혈압 때문에 콩팥에서 이 염분하고 물을 바로 배출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섭취하는 거고요. 요건 이제 소변으로 배출하는 건데 바로 이 염분하고 물이 배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물이 배출이 됐으니까 혈압이 다시 정상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짜게 먹는다고 고혈압이 생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물 먹어서 조금 팽창이 됐지만 다시 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프레셔 나트리우레시스라고 합니다. 이 프레셔 나트리우레시스 과정에 의해서 다시 소변을 빠져나가면 다시 정상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금방 이렇게만 얘기해도 금방 뭐 어떻게 대꾸할 만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염분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먹으면 똑같죠. 많이 먹으면은 염분을 뭐 한 이만큼 먹는다고 합시다. 엄청 많이 먹었어요. 막 소금을 그냥 막 먹었어. 그러면 물도 이만큼 들어오겠죠. 물도 이만큼 들어와요. 그러면은 혈압도 이만큼 상승하겠죠. 이만큼. 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다시 이제 콩팥으로 나가는 염분이랑 물도 물만 생각을 합시다. 혈압이니까. 물도 이만큼 더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혈압 정상화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이클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만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한 거냐면은, 자, 이제 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혈압이 증가하면 물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 혈압이, 이건 이제 평균 혈압입니다. 이제 수축기나 이완기 혈압이 아니라 평균 혈압입니다. 평균 혈압. 자, 평균 혈압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120에 80 보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요 중간을 이제 평균 혈압이라 그래요. 중간이라 그래서 이게 100이 아니고요. 100이 아니고 93입니다. 93. 그건 이제 요 40, 이게 차이가 40 나잖아요? 근데 3분의 1을 해가지고 여기다 더하는 값이에요.
그건 이제 뭐 인테그랄 해가지고 약간 잘 어프록시메이션 한 건데, 어쨌든 93 정도 되는 겁니다. 요 정도 되면.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혈압이 올라가면은 소변으로 더 염분이랑 물이 많이 빠져나가죠. 염분의 양을 보는 거예요. 염분의 양. 하루에 빠져나가는. 요걸 이제 보면, 저염식을 하는 경우, 저염식을 하는 경우에는, 뭐, 한 88 정도면은 다 이게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한 100 정도 먹거든요. 100mg. 요 정도 먹으면, 뭐 한 91 정도? 88에서 91 정도 3만 오르면, 다 보낼 수 있다니까요. 이 콩팥으로 이 염분을 다 내려보낼 수가 있어요. 물이랑 같이. 그리고 이제 200, 막 엄청 고염식을 했어요. 고염식을 했어도 이게 어느 정도 혈압으로 다 내보낼 수 있냐면 93 정도, 2만 오르면 다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한 거예요. 근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고혈압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요걸 가지고. 이거 뭐 조금 먹어서 2 오르고 뭐 이런 염분을 막 먹어서 2 오르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고혈압 생겼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혈압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 그래프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걸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정상에 비해서 어때요? 봐봐요. 정상에 비해서 똑같이 100을 먹는데 얘는 91만 돼도 다 내보낼 수 있었어.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건 뭐 한 100 정도는 돼야지 내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상태를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요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런 상태가 이제 염분 민감성이고 요런 상태가 이제 염분 저항성인데 그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고 어쨌든 이 그래프 자체가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그걸 이제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이동하느냐는 거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이동하느냐. 그게 이제 이렇게만 이해를 할 수가 없고 하나가 제가 더 있어야 된다 그러죠. 뭔가 더 있어야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상태를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요, 안지오텐신이 약간 증가한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안지오텐신 2예요. 2가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결국은 소변에서 이 물하고 이 나트륨을 같이 약간 재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재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전은 이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소변에서 물과 이 염분 성분을 약간 재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혈압이 자 이만큼 염분 많이 섭취를 해가지고 혈압이 이만큼 올랐잖아요. 그러면 물을 이제 이만큼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요 정도를 흡수를 한다니까요. 얘를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만큼밖에 배출을 못하는 거예요. 얘는 흡수를 해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겠어요? 흡수하니까 다시 일로 가겠죠. 이렇게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염분도 같이 흡수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염분량에서 이렇게 재흡수를 함으로써 혈압이 약간 올라가는, 그게 이제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간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안지오텐신만 설명드렸는데 알도스테론도 마찬가지예요. 알도스테론도 소변에서 이 소듐이랑 물을 재흡수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일 지금 많이 쓰는 혈압약이 뭐예요? 제일 많이 쓰는 혈압약. 뭐 제일 많이 쓴다 그러면 사실 뭐 다른 거일 수도 있어서 굉장히 많이 쓰는 혈압약이라고 할게요. 뭐냐면 ACE 이니비터하고 ARB예요. 아마 지금 혈압약 드시는 분들 중에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걸로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1차로 처음 이제 쓰는 약, 이게 아니면 사실 이제 CCB나 뭐 베타 블로커인데, 베타는 사실 뭐 혈압만 목적으로는 사실 안 쓰고, 이것도 많이 써요. CCB, 칼슘 채널 차단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 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 안지오텐신을 이제 약간 올라가 있는 걸 좀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런 노랗게 표시한 요 포션을 줄어들게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 말고 다른 기전도 있습니다. 다른 기전도 있어요. 그걸 더 많이 익숙하게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요 약 설명할 때 어쨌든
요런 이제 짜게 먹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점을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생기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딱 그렇지는 않고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